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20번째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학의 장르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문학의 장르를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학의 장르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수필, 평론, 시, 소설, 희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과에 관계된 것이 철학이 있고 다른 예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번 이 그래프는 항상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에델만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1차 의식에 보면은 감각이 사물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기억이 되고 그리고 개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의식이 되고 개념은 단기 기억이면서 싱글 하나의 화면으로 되어 있는 공간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기억으로 다 저장이 됩니다. 공간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공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만들고 또 스페이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의식이고 이 1차 의식을 넘어서 2차 의식, 고차 의식이 될 때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서 유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의 상상 그리고 상상을 해서 나오는 것이 다 말로 해서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문학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개념이 상상이 된 다음에 상상이 말이 돼서 글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차 의식에 속하는 문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론이 되겠습니다. 평론은 있는 개념을 그대로 비평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서 그 개념을 나라고 하는 그 평론가가 그 개념을 그대로 나레이션 써서 말과 글로 발표한 것이 평론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필이 되겠습니다. 수필은 개념을 갖다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개념, 지식이죠. 평론도 지식이죠. 그 개념을 평론과는 달리 이것이 말을 통해서 이 글로 나올 때 이때 말을 갖다 청각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면 히스토리텔링을 합니다. 할 때 있는 그대로 여기에 내용을 나라고 하는 주인공을 나에 관한 것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그대로 말과 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대충 보면은 산문 가운데 자서전이라든지 또는 일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필은 지금처럼 이렇게 써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문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필이 문학이 되려고 하면은 개념을 가지고 나레이션하고 할 때 나레이션 그 일화기억으로다가 서술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때 묘사를 해야 됩니다. 묘사가 들어가야 되고 또한 아울러서 감성이 들어와서 작동을 해야만 됩니다. 감성이 작동을 해야만 그때 문학적인 수필이 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말하는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갖다가 어떠한 테마를 정해서 테마에 집중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다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같은 문학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론적이고 논술적인 것으로 써나가는 것이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에세이든 수필이든 1차 의식에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반대로 시와 소설, 희곡은 1차 의식에서 벗어나 하나 넘어서 2차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차 의식으로 들어갈 때 이 개념을 갖다가 개념을 갖다가 유추해서 아날로지컬 인퍼런스를 유추를 해가지고 다른
다른 종류의 개념으로 만든 것이 소위 상상이 되겠습니다. 이 상상을 할 때는 말이라고 하는 청각적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이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쪽은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스토리로다가 텔링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은 스토리텔링, 완전히 스토리텔링으로 나와야만 소설이 됩니다. 그러나 시는 상상을 거쳐가지고 나올 때 스토리텔링이 덜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번에 시와 소설의 다른 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다릅니다. 시는 시각적인 이미지에다가 청각적인 이미지가 가선될 때 시각적인 이미지가 더 월등히 강하게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 문장이 만들 때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의 단어 하나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완성이 안 돼도 되지만은 소설인 경우는 완전히 문장이 완성, 단어뿐만 아니라 월드가 문장으로 성립이 돼야만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소설과 그리고 희곡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필과 평론과 시, 그리고 소설, 희곡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 여러 개 모이는 것이 지식인데요. 이 개념을 있는 그대로 논술적으로 나레이션해서 나온 것이 철학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편 예술 전체를 보면은 미술의 경우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 즉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미술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음악은 청각적인 말, 타임,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음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문학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이 서로 같이 어울리는 것, 공간과 또 우리 공간과 타임, 시간이 같이 어울리는 것이 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서 볼 때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수필이 문학으로 되는 데에는 묘사가 필요하고 감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수필에다가 상상력을 갖다 첨부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수필이라고 하는 개념, 수필이라는 정의가 개념의 1차 의식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상을 가미해서는 안 되겠죠, 보면은. 그러나 지금 상상을 갖다 가미하는 수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적인 수필, 수필적인 소설, 또 시적인 수필도 있고 시적인 소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겹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학의 장르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명상과 초월의식, 그 시간과 공간, 그리고 기억된 시각 공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아까 청각적인 이미지를 말하고 공간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만 이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고 공간에서 더 멀리까지 달나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퀀스, 어떤 순서가 있고 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간이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으로 되는 언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언어가 바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 몸에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두정엽이라고 하는 것인데 두정엽의 5번째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은 공간을 갖다가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시간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조절하는 부분이 이 두정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정엽과 시각 후두엽, 측두엽이 만나는 부분에 있는 40번과 39번 마지널 서커스라든지 수프라마지널 앵글러 자이러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는 바로 유체 이탈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은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술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처럼 공간과 시간에 관한 것이 머릿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억된 시각 공간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18번, 19번 요 세 개시 17번, 18번, 19번이 후두엽의 시각의 의뢰인데 18번은 시각을 저장하는 부분이고 19번은 시각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장소에 옛날에 갔다가 그것이 여기가 내가 왔던 장소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19번입니다. 그걸 갖다 기억된 시각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당을 갔었는데 오래간만에 찾아갔을 때 보면 내가 옛날에 왔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억된 시각 공간.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알아차리고 의식이 활동을 하기가 편합니다. 반대로 처음 가는 데는 그 위치를 알아내는 것. 기억된 시각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참 동안 의식 상태가 멍한 상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두정엽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은 뭐든지 다 시상으로 들어옵니다. 시상으로 들어온 다음에 시상에서 감각의 뇌로 간 다음에 감각의 뇌에서 다시 해마로 간 다음에 해마를 통해 가지고 전전두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시상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바로 시상이 바로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것을 각각 감각의 뇌로다가 이렇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보내줄 때 요거를 셧다운,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하면은 들어온 감각이 이 위로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은 모든 감각이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이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는 이 두정엽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에 대한 것과 시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됐을 때가 보면 사람이 붕 뜨는 것 같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같은 것. 이것이 소위 말하면 초월의식, 또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해탈이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의 뇌로 들어가는 것이 셧다운 됐을 때 무엇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명상이 하루 이틀에 되는 명상이 아니고 수없이 오랜 동안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들어가는 감각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 때 이와 같이 공간과 시간이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시간과 공간에서 붕 떠고 자유로워져 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소위 명상에서 초월의식이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초월의식.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묵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이 전전두엽의 활성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전두엽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특별히 여기에는 정서의 뇌가 되겠습니다. 정서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밑에 있는 편도체를 갖다가 억누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놓고 가만히 묵상을 합니다. 명상과 좀 다른 것이 묵상을 계속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 편도체의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가 떨어집니다. 편도체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전두엽 가운데 정서의 인지 기능하는 부분, 정서의 인지 기능하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활성화되면은 여기에 도파민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이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고 안정된 상태를 갖게 됩니다.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은 명상은 완전히 셧다운되는 것이고 묵상은 어느 것을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됨으로써 행복한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묵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어떤 공간은 기억된 공간이고 어떤 거는 시각적인 기억이 되는 것이 되겠고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시간을 지배하는 부분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해피니스, 아주 평화로운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각각 위치가 다릅니다. 평화롭고 해피하게 만드는 것은 정서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초월의식은 두정엽에서 만드는 것이고 기억된 시각 공간은 후두엽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히 우리 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델만의 도표, 여기는 에델만의 도표를 가지고 볼 때 더 좋습니다. 다른 도표는 정서와 감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수필이라든지 같은 시와 소설이 나오더라도 그때 감성이 얼마나 인볼브하냐에 따라서 그 시가 서정적인 시가 되고 어떤 거는 서사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또 정서나 감성이 얼마나 작용하냐에 따라서 서정적인 소설이 되고 또한 정서적인 소설이 되고 서사적인 소설이 되겠습니다. 소설은 비교적 감성이나 정서에 크게 작용을 받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나레이션을 많이 하지만은 시의 경우는 아주 특별히 더 작동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델만의 도표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에델만의 도표, 이 도표 이렇게 감성 같은 있는 것 그리고 이 도표 아니면 이 도표 특별히 이 도표가 좀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 고민하는 내 마음 우리가 여기에 인지기능에서 지금처럼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그때 감성의 뇌 정서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그 결과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생각은 말과 말로 나온 것이 생각이고 글로 나온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각이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이 도표를 꾸준히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유용한 결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도표를 이용해서 문학의 장르와 또 인볼브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